안녕하세요. 아열람 장한식입니다. 오늘은 정서가 메마른 시대에 우동 한 그릇에 얽힌 눈물과 웃음의 감동 스토리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길지만 끝까지 함께 하셔 따뜻한 정과 웃음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섣달 금음, 즉 그해의 가장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은 우동집으로선 1년 중 가장 바쁜 날입니다. 일본의 북쪽 끝에 있는 삿포로라는 도시 우동집 북회정도 이날은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평소에는 밤 12시가 넘도록 오가는 사람들이 거리에 붐볐지만 이날은 1년의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밤이 깊어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밤 10시가 지나면서 북회정의 손님도 뜸해졌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의 우동집 아저씨는 입을 꾹 다문 채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와 달리 상냥한 표정과 말투로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주인 아주머니는 임시로 고용한 여종업원에게 특별 보너스와 국수가 담긴 상자를 선물로 주며 인사를 했습니다. 요꼬양,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꼬양이 돌아간 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손님도 우동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주인 여자는 기지개를 펴며 말했습니다. 이제 2시간만 지나면 새해가 시작되네. 올해는 정말 바쁜 한 해였어. 그러면서 가게 밖에 세워둔 간판을 거두기 위해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출입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더니 한 여자가 2명의 아이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6살과 10살 정도로 보이는 사내 아이들은 새로 사입힌 듯한 옷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낡고 오래된 체크 무늬 반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주인 여자는 늘 그랬듯이 반갑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여자는 선뜻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입구에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우동 1인분만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뒤에 있는 2 아이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인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3사람은 다 늦은 저녁에 우동 한 그릇 때문에 주인 내외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린 주인 아주머니는 얼굴을 찡그리기는커녕 화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손님을 난로 바로 옆에 있는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주방에 있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우동 1인분이요. 갑작스러운 주문을 받은 주인 아저씨는 그릇을 정리하다 말고 잠깐 3사람에게 눈길을 보내고는 곧 대답했습니다. 네, 우동 1인분, 그리고는 아내 모르게 1인분이 우동 한 덩어리에 반 덩어리를 더 넣어서 삶았습니다. 원래는 우동 한 덩어리가 1인분이지만 3사람의 행색을 보고 우동을 한 그릇밖에 시킬 수 없는 이유를 짐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 우동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릇에 가득 담긴 우동을 테이블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댄 채 오순도순 먹는 3사람의 대화가 계산대까지 들려왔습니다. 엄마, 국물이 따뜻하고 맛있어요. 형으로 보이는 큰아이가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도 드세요. 그러면서 동생은 젓가락으로 국수를 한 가닥 집어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비록 한 그릇이 우동이지만 3 식구는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우동을 다 먹고 난 뒤 엄마는 150엔을 내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주인 내외도 목청을 높여 새해 모자를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후 새해를 맞이한 북회정은 변함없이 바쁜 날들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또다시 12월 31일을 맞이했습니다. 작년만큼이나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고 10시가 지나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2명이 사내 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 여자는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무늬 반코트를 본 순간 1년 전 오늘 문을 닫기 직전에 와서 우동 한 그릇을 먹고 갔던 손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자는 그날처럼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 1인분입니다만 괜찮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주인 여자는 작년과 똑같이 손님들을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우동 1인분이요. 주방 안에 있던 남자도 역시 3사람을 알아보고는 크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동 1인분.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막 꺼버린 가스레인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물을 끓이고 있는데 주인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냥 공짜로 3인분 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남편은 작년처럼 우동 1인분에 반 덩어리를 더 넣어 삶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매일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인정도 없으려니 했는데 이렇게 넉넉한 면이 있었네요. 남편은 못 들은 척 입을 다문 채 삶아진 우동을 그릇에 담아 3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한 그릇의 우동을 둘러싸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3사람의 대화를 주방 안에 있는 부부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동생이 우동을 맛있게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와, 맛있다. 맛있게 먹는 동생을 바라보며 형이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에도 북해종 우동을 먹게 되네요. 어머니는 순식간에 비워진 우동 그릇과 대견스러운 2 아들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구나.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번에도 우동값을 내고 나가는 3사람을 향해 주인 내외는 약속이라도 한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날 내내 수십 번도 되풀이한 인사였지만 주인 내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크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다음해의 섣달 금날 밤은 어느 해보다 장사가 잘 되는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인 내에는 누가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밤 9시 반이 지날 무렵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지나 종업원을 돌려보낸 주인 아저씨는 벽에 붙어있던 메뉴를 차례차례 뒤집었습니다. 금년 여름부터 값을 올려 우동 200엔이라고 쓰여있던 메뉴가 150엔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2번 테이블 위에는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10시 반이 되자 손님이 발길이 끊어지는 것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엄마와 2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있던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2 형제 모두 몰라볼 정도로 성장해 있었는데 아이들이 엄마는 여전히 색이 바란 체크무늬 반코트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어서오세요. 역시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엄마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저 우동 2인분인데 괜찮겠죠? 그럼요. 어서서 이쪽으로. 3사람을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주인 여자는 놓여있던 예약석 팻말을 슬그머니 감추고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우동 2인분이요. 그 말을 받아 주방 안에서 이미 물을 끓이며 기다리고 있던 주인 아저씨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우동 2인분 금방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뜨거운 물에 우동 3덩어리를 넣었습니다. 2 그릇의 우동을 함께 먹는 3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사람은 어느 해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행여 방해가 될까봐 주방 안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주인 내외는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주인 아저씨도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3사람의 대화 소리가 주방 안쪽까지 들려왔습니다. 시로도, 그리고 준, 오늘은 엄마가 너희 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네? 고맙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인 시로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킨 사고로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쳤잖니? 일부는 보험금으로 보상해 줄 수 있었지만 그러고도 보상비가 모자라 빚을 얻어 지불하고 매달 그 빚을 나눠 갚아왔단다. 네, 엄마 알고 있어요. 시로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주인 내외는 주방 안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년 3월이나 돼야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데 오늘 전부 갚게 되었단다. 네, 정말이에요, 엄마? 두 형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 그동안 시로도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신문 배달을 해주고 준이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도와준 덕분에 엄마는 안심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 그 덕분에 이번에 회사에서 특별수당을 받았단다. 그 돈으로 나머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어. 엄마, 형, 잘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녁 식사 준비는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저도 신문 배달 계속 할래요. 준, 우리 힘내자. 형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는 두 아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잠시 후 시루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실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준과 제가 엄마한테 숨긴 게 있어요. 엄마한테 숨긴 거? 그게 뭐니? 실은요, 지난달에 학교에서 준이 수업에 참관을 오라는 편지가 왔었어요. 준이 쓴 글이 북해도 대표로 뽑혀 전국 장문대회에 출품하게 되었는데 수업 참관일에 준이 친구들 앞에서 그것을 읽기로 했다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엄마한테 보여드리면 엄마가 무리해서 회사를 쉬고 학교에 가실 것 같아서 준이 일부러 엄마한테 말을 하지 않고 있었대요. 그 얘기를 준이 친구들한테 듣고 제가 엄마를 대신해서 참관 수업에 갔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에 엄마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금방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랬었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장문 시간에 나는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게 했는데 준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냈어요. 사실 전 처음에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만 듣고는 여기 북회정에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썼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준이 글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시로도는 교복 재킷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종이 2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준이 글을 읽어 내려가는 시로도의 목소리는 작지만 낭낭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했는데 보험금으로는 부족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고생을 하게 됐다.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형은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신문을 배달해서 돈을 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다. 엄마와 형은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저녁이면 시장을 봐서 밥을 해놓는다. 내가 해놓은 밥을 엄마와 형이 맛있게 먹는 걸 볼 때 나는 행복하다. 나도 우리 식구를 위해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기 위해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절약하고 있다. 엄마의 겨울 코트는 아주 오래되어 낡고 헤어져서 해마다 꿰매 입으신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31일 밤에 우리 가족은 우연히 한 우동 가게를 지나치게 되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국물 냄새가 아주 맛있게 느껴졌다. 나와 형의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는 우리에게 우동을 사주시겠다고 했다. 형과 나는 아주 좋았지만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형과 나는 망설이다가 딱 한 그릇만 시켜서 셋이 나눠 먹자고 엄마한테 말했다. 형과 나한테 우동을 먹이고 싶었던 엄마와 우동 국물 냄새에 마음이 끌린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문을 거의 닫을 시간에 들어와 우동을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는 우리가 귀찮았을 텐데도 주인 아줌마는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다. 또 아저씨는 양도 많고 따뜻한 우동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우동을 다 먹고 나올 때는 아저씨는 우리에게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큰 소리로 인사해 주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지지 말아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 가족은 그 후 1년이 지난 작년 12월 31일에도 그 우동 가게를 찾아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형편이 좋지 않아 우동을 한 그릇밖에 시킬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작년에도 주인 아줌마와 아저씨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에게 우동을 대접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도 여전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힘들어 보이는 손님에게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라는 말 대신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일본 최고의 우동가게 주인이 되겠다고. 주방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주인 내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동생이 글을 읽고 있는 사이에 두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한 장의 수건을 잡아당겨가며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로도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준이 글을 다 읽고 난 뒤에 선생님이 저한테 엄마를 대신해서 인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시로도? 엄마가 호기심 어린 얼굴로 시로도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요청받은 일이라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항상 준과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썼듯이 준은 매일 저녁 우리 집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일찍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 준은 여러분에게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동생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고 했을 때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펴고 커다란 목소리로 글을 읽는 동생을 보면서 한 그릇의 우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그릇의 우동을 시켜주신 엄마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준은 앞으로도 힘을 합쳐 엄마를 보살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준과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로도의 말이 끝나자 엄마는 두 형제를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대화 중간에 웃다가 서로의 어깨를 다독여 주기도 했습니다. 작년까지와는 아주 달라진 즐거운 금은밤의 광경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동을 맛있게 먹고 나서 우동값을 내며 잘 먹었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며 나가는 세 사람에게 주인 내외는 1년을 마무리하는 커다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북혜정의 주인 내외는 밤 9시가 지나면서 2번 테이블에 예약석이란 팻말을 올려놓고 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2번 테이블을 비워놓고 기다렸지만 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북혜정은 장사가 잘 되어 가게 내부 장식도 바꾸고 식탁과 의자도 새로 바꿨지만 2번 테이블만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테이블들 가운데에 단 하나의 낡은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런 테이블이 여기에 있지? 낡은 테이블은 이 가게에 어울리지 않아. 2번 테이블에 대해 궁금해하는 손님들에게 주인 내외는 우동 한 그릇에 얽힌 엄마와 아이들의 사연을 들려주며 꼭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테이블을 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손님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잃어가는 우리 내외에게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세 사람이 다시 왔을 때 이 테이블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의 테이블이란 미담이 되어 손님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러 멀리 와서 찾아와 우동을 먹고 가는 여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테이블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우동을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찾아와 새롭게 결심을 다지고 돌아가기도 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 또다시 섣달 금음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으면서 주변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하나 둘씩 북해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5, 6년 전부터 북해정에 모여 섣달 그물의 풍습인 해넘이 우동을 먹고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밤 9시 반이 지나면서 주변 가게 상인들이 술과 안주 등 각자 먹을 것을 들고 북해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왁작지껄해졌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2번 테이블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2번 테이블을 비워두었구먼. 이 주인공들 정말 궁금해. 그들은 2번 테이블에 얽힌 얘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올해에도 2번 테이블을 비워둔 채로 새해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시 30분쯤 되었을 때 드르륵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리며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코트를 손에 든 정장 차림의 청년 2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 여자가 입구 쪽으로 나가 청년들을 향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가게가 꽉 차서. 그런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모노를 입은 부인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와 두 청년 사이에 섰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우동 3인분입니다만 괜찮겠죠? 그 말을 들은 주인 여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1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래전 그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세 사람과 겹쳐졌습니다. 여주인은 금방 안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남편에게 방금 들어온 세 사람을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여보.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허둥대는 여주인에게 청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14년 전 섣달 그물날 밤 3시서 1인분의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에 용기를 얻어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 가족은 이것을 떠나 외가가 있는 시가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올해에 의사 시험을 합격하여 대학병원의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큰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것입니다. 새로 일할 병원에 인사도 드리고 아버지의 산소에도 들을 겸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은행원이 된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저희 가족의 일생 중 가장 사치스러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섣달 금음날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 북해정에 다시 찾아와 3인분의 우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던 주인 내외의 눈에서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입구에서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채소가게 주인이 벌떡 일어나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요, 주인, 뭐예요? 10년 넘게 오늘을 위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기다린 10시 예약석이잖아요. 어서 안내해드려요, 안내. 그 말에 비로소 정신을 차린 주인 여자가 그제야 세 사람을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어서요. 여보, 여기 2번 테이블에 우동 3인분이요. 주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주인 남자가 그 말을 받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우동 3인분.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가게 안의 사람들이 환성과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게 밖에는 조금 전까지 흩날리던 눈발이 그치고 북해정이라고 쓰인 천 간판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동 한 그릇 중에서 가난을 모르고 자란 요즘 아이들은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의 정서를 모릅니다. 식량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 라면이나 빵을 먹으면 된다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우동 한 그릇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여 가난이라는 미학을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